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5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격도 19주째 상승했고 주간 상승폭은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법원 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업체에 따르면 5월 전국 평균 낙찰가율은 78.8%로 경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월간 낙찰가율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면 세수 규모가 1조 7천억 원가량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종부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장기 안심상가 제도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총 147건의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가의 임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되고 건물주도 리모델링 지원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올 여름 분양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은 7만 1,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막바지인 6월과 장마 휴가철 비수기인 7, 8월이 겹치는 여름 분양시장은 6월 분양 물량을 쏟아낸 후 7, 8월에 감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2%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강남과 강북에서 모두 오름세를 보였고 관악구, 강동구, 서초구, 은평구가 서울 전셋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과천과 화성, 이천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서울 새 아파트의 분양권은요, 지난달 월간 거래량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당분간 이 분양권 거래의 인기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적정선을 넘는 등 계속해서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된다면 앞으로 정부가 또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골든타임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금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좀 점검해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사로 활동해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많은 시청자분들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텐데 그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살펴봐야겠죠. 네네. 부동산 시장 열기 뜨겁다라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권 그리고 재건축 또 재개발 입주권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자, 매수 심리가 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양권 시장하고 그리고 아파트 거래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PPT 화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5월 이후에 지금 거래가 엄청나게 급증됐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프리미엄 또한 1억에서 2억이 붙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죠. 현실적으로 지금 16년 5월이면 이제 작년인 거죠. 작년 5월 달 대비 굉장히 증가한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죠. 4월 달 대비 31%가 지금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올해 들어가지고 거래량 최고치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17년 4월 거래량 대비 7,820건으로 31%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주택 경기가 좋았던 16년 5월보다도 거래가 1만 163건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현실적으로 좀 해소가 되면서 매우 심리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심리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줄곧 계속 올해 들어서 감소를 했었거든요. 이제 정치적 불안성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해소가 되면서 지금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최고치를 지금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한 단지들하고 사업 속도를 내면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함께 몰렸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거래량 증가하고 분양권 및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거래량 사상 최대 기록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럼 얼마나 늘어났는지 구별로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은 성동구 같은 경우는 481건으로 56%가 지금 증가를 했죠. 이거는 2016년 5월 대비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동구 또한 678건. 실질적으로 5월 2일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둔촌지공이나 그 고덕동 일대는 새 아파트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6%라든가 현실적으로 지금 뭐 그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서초구나 성파구 같은 경우는 반포 잠실 쪽 재건축 추진단지하고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또한 22% 그리고 21% 서초구 성파구가 좀 많이 또 거래가 증가가 됐고요. 성동구 또한 성수 전략정비 구역뿐만 아니라 뭐 여기는 우리가 워낙에 성수동은 자주 이제 접하셨지만 왕십리 재개발 호재로 인해 가지고 여기 또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6% 증가를 했고, 강남구도 지금 지난달 678건으로 전월보다 26% 정도 늘었습니다. 강남 또한. 근데 워낙 물량이 적다 보니까 작년 대비 약간 미치지는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죠.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서 또 보시게 되면 신축 아파트 분양권도 실질적으로 1,146건이나 지금 거래가 됐고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거래량도 403건 신고가 됐습니다. 2008년도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08년도에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지금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됐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청약 조정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113 대책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분양한 단지들은 분양권 전매가 입주일까지이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반면 113 대책 이전에 분양한 단지는 6개월 이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단지 쪽으로 지금 거래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프리미엄이 붙고 있고 새 아파트의 어떤 그 욕구와 그리고 현실적으로 프리미엄에 대한 상승 그런 심리들이 엄청나게 지금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1억에서 2억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됐습니다. 강동구 그라시움도 최대로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사실을 좀 지켜봤을 때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니까 지금 정부 또 주춤하시는 분들이 정부에서 지금 보유세니 뭐니 지금 해야 돼 종부세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보유세를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죠.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자꾸 이루어지게 되면 정부에서 언론이 원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이 지금 화랑기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좀 자중시키겠습니다라고 튀어나왔을 때 반발을 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언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종부세를 보유세를 올린다든가 이런 거 아직 정책가 발표되지 않은 거고 혹시 발표가 되더라도 지금 프리미엄 오르는 거에 비하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을 은행에다가 1억을 넣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억을 은행에 넣어두거나 그렇게 됐을 때 8만에서 9만 원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차 띄고 포 띄고 그렇게밖에 못 봤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현재는 부동산 투자에 더 집중하시는 게 맞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게 곧 이제 혹시 실수로 투자를 잘못하셨더라도요.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이루어집니다. 이주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프리미엄도 1억씩 붙고 있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면요. 부동산이 전체 시장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가격이 점평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중요시 생각하시고 움직이실 분들은 지금 현재
물건을 계약하실 일이 있으면 현재 움직이세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분양권에 좀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은 현재 실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이 좀 투자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 좀 전문가와 함께 실제로 투자 전략 말씀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신하선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자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에 이슈되는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세요. 네, 시청자님. 자, 어느 지역에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노원구 상계동의 주공 14단지에 네. 31평 대지 지분이 한 19.5평 정도 되는 저층 아파트를 하나 매수해 보려고 생각하는 중인데요. 네. 알아보려고요. 상계동, 노원구 상계동의 주공 14단지 아파트 31평형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원하시는 건가요? 예. 네, 과연 좋은 투자처가 될 만한 곳인지 자,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상계주공 14단지 지금 예.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그냥 좀 재건축 할 걸 한번 투자해 보려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주공 14단지 상계주공이죠? 예. 자,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은 이렇게 5층짜리요. 7호선 라인에 이렇게 말씀하신 라인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똑같은 상계동이지만 좀 떨어져 있는 곳하고 가까운 곳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예. 7호선 라인의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를 떠나서 2차적으로 라인에 나홀로라도 붙어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7호선이 강남권으로 흐르면서 상당히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전철이 막 당장 가깝진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마들역이라든가 이쪽 수락산역 그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 개발로 보자 그러면 이렇게 청동 차량기지가 좀 있고, 그거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많이, 원래 상계, 중계, 하계 중에서는 중계동이 교육이니 뭐니 그래서 제일 좋은데, 지금 이분이 이제 접근하는 건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건데, 몇 평을 보신 거죠? 31평이요. 예, 제일 큰 거. 지분은 어떻게 되세요? 19.5평이요. 19.5평. 자, 지금 여기가 5층에서 15층까지 돼 있죠? 예, 5층짜리 아파트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5층도 있고 상계주공 14단지가 5층도 있고 15층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5층은 아닌 거고 최고층은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안에 되어져 있는데, 지금 그렇게 따지자 그러면 용적률이 최대한 지금 찾아먹은 게 158인가 160인가 그렇게 찾아먹은 거로 알고 있어요. 예. 현재. 그러면 남아있는 용적률이 많이 있겠죠? 지금 예. 재건축을 했을 때 내가 먹을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죠? 한 4억 정도. 4억 정도. 예, 4억인데 4억 조금 더요. 현실적으로 여기가 아파트가 새 거가 지어지게 되면 지어지게 되면 평당 1,800에서 2,000까지는 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개발되니까. 그러면은 투자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안에서 진행되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재건축 한수제야, 남았을 때 돈을, 어차피 재건축 한수제도 내가 돈이 남았을 때 내는 거잖아요. 그죠? 내면 오히려 좋은 상황인 거예요. 남았다는 소리니까 많이. 그래서 그렇게 되든 늦게 되든 어쨌든 지역 자체가 재건축으로 바라봐서 투자하시기에는 적정하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지분이 워낙 많고 사업성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용적률이 낮아서.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아파트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면 앞으로 사업성까지 좋은 곳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한번 장기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저는 고덕 그라시움 분양권하고 네. 예, 미사의 풍경채랑 신산 인수빌 그 중에 분양권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포의 그랑자이도 좀 네 개 중에 고르려고 하거든요, 제가. 네. 자, 예. 우선 이 강동구 고덕의 그라시움 아파트, 그리고 미사 강변에 위치한 풍경채 아파트, 그리고 신안 인스빌 아파트, 또 마지막 아파트 한 곳은 어떤 곳이었죠? 마포의 마포의 그랑자이 아파트까지. 예, 자, 예. 이렇게 분양권을 4개를 두고 어떤 거를 좀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할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아니, 투자 목적으로. 네, 투자 목적으로 과연 네네. 어떤 분양권을 조금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추후에 미래 가치를 높게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자, 4개의 네네네. 분양권을 놓고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는 네네. 좀 어느 지역의 분양권을 높게 평가를 할지 좀 말씀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네, 돌아보셨나 봐요. 지금 네. 이제 고덕동의 그라시움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말씀하신 고덕의 그라시움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1등이 될 지역입니다. 투자 가치가 현실적으로 실거주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지만 세주택이 좋으면 들어가셔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여기 롯데캐슬 퍼스트라든가 프라이아 팰리스라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이상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시세가 얼마죠? 그라시움이요? 네. 여기 8억 5천 정도 말하나 8억 봐요. 5천. 현실적으로 여기 7억 5천이면은 2008년도에서 2007년도 집을 사요. 지금 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것저것 개발에 대한 베이스는 깔려 있겠지만 지금 올랄 만큼 많이 오른 상황이다. 2,600에서 2,800 이 정도 많이 지금 치고 올라갔어요. 3,000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네네. 적당한 선이고 여기 대체주택이 상당히 많다. 이 지역의 특성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곳이 미사강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는 지금 신안은 지금 물가 쪽에 있는 거죠? 네네. 네, 신안은 지금 이제 물가 쪽에 있는 건데 지금 또 하나 말씀하신 거는 전철역 가까운데 그나마 있는 거고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따졌을 때요. 실거주자 입장에서 사실은 이쪽에 뭐 한강 바라보면서 녹지도 깔려 있고 살긴 좋겠지만 투자용으로는 전철역 가까운 방향이 더 낫죠. 그리고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시세는 얼마죠? 실질적으로 이게 피가 7천, 인수빌은 8천 얼마. 인스빌은 안 되죠. 둘 중에 하나. 그거 말고 밑에 거 풍경채 얼마예요? 평채가 5억 8천 정도 되나 봐요. 예, 5억 8천. 30평대요? 예. 그럼 평당가 얼마죠? 평당가 한 1,350에서 1,400 정도 되나 봐요. 먹을 거 좀 남아 있어요. 한 200 정도, 200에서 300 정도.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계산하셔가지고 먹을 거 현재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또 네. 하나 지금 말씀하신 거 신촌 마포 그랑자이 말씀하셨죠? 네. 네. 신촌 그랑자이, 마포 그랑자이. 지금 여기 신촌 이대역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네. 아주 위치가 훌륭합니다. 전철역 가깝고. 이거 얼마예요? 이게 25평은 6억 3천에서 6억 8천, 지금 피 주고 사면 7억 2천 정도래요. 30평대는 7억 2천이요? 아니, 25평. 프리미엄까지. 30평대는요? 이거는 한 8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8억 가까이 된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마포 레미안이 9억까지 찍었고요. 좀 가격대 높은 거는 10억도 얘기합니다, 지금.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기 공덕 자이랑 마포 레미안이 1등인데 얘네들이 이제 9억 이상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에요. 그럼 얘가 8억이다 그러면은 괜찮은 가격이겠죠? 그래서 투자하셔도 된다 이렇게 따로따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다 그러면은 이거 그랑자이로 초이스 해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여러 지역을 좀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투자처는 우선 마포의 그랑자이 아파트 투자 가치가 가장 높다 말씀드렸고요. 그 두 번째로는 미사강변 아파트 중에서도 지하철역과 조금 가까운 풍경채 아파트를 조언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투자처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지역의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도 전문가의 도움 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연락 주시면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부천 여월 휴먼시아고요. 네, 부천 여월 휴먼시아. 네. 그리고 신정 뉴타운 6월 달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의견 듣고 싶어서요. 지역이 조금 달라요.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실거주 목적으로요. 실거주 목적으로 자 부천 여월동에 위치한 여월 휴먼시아 아파트와 신정 네. 뉴타운에서는 그럼 어떤 아파트 좀 보고 계세요? 현대 아이파크 위브. 현대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 자, 두 네. 개의 아파트 중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좀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은 아파트가 될지 네네. 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2개, 3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 여월동 여월 휴먼시아 물어보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신정뉴타운이면 신월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2020년도 3월 입주하는 거. 네네. 네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지금 아니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라고 그러셨죠? 네. 아, 그럼 신정 내거리역 옆에 있는 건데? 네, 신정 내거리 한 15분. 신정 내거리역 있는 거? 네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좀 전에 찾아놨는데 뭐 신정 내거리 쪽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힐스테이트가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입주 네. 하실 건가요? 네? 실입주? 네. 실입주 하실 거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월동은 왜 얘기하신 거죠? 그냥 일단은 뭐 지하철역 가깝고 해서 예. 출퇴근 고려하고 전철역 좀 가까우니까 네. 자, 말씀하신 지금 이쪽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부천 종합운동장에 이제 연결은 되어 있어서 뭐 물론 전철역이 이렇게 7호선으로 이렇게 연결은 되어져 있어요. 좋은 노선으로.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 산업단지도 많이 있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수요자도 공기도 있고 뭐 살기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이거 매매가 아시죠? 네. 네, 얼마죠? 한 4억 한 4천, 3천 이러더라고요. 4억 4천, 5천. 몇 평짜리가요? 33평이요. 33평. 자, 이게 그냥 전철이 가까워서 본인의 직장은 어디세요? 남편 부천이고 저는 구로 쪽이요. 아, 그래서 남편이 부천이라서 이쪽을 초이스하셨던 거구나. 자, 보세요. 일단 이거는 지금 4억 5천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정뉴타운. 신정뉴타운. 신정뉴타운은 지금 현재 얼마예요? 아직 공고는 안 나왔는데 한 5억, 5, 6천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5억 5, 6천. 1억 정도 차이 나는데, 네. 여월동하고 신정동하고는 비교할 대상이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신정동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서울 근교에서 가깝고 목동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리고 네. 살기도 좋고 물가도 저렴하고 여월동하고는 비교가 대상이 아예 아니에요. 사실은 완전히 경기잖아요. 여월은. 네. 그죠? 여긴 그래도 서울이고 그래서 1억 차이 나는 거 당연한 건데 저 같으면은 신정동 내거리 쪽에 있는 1-1구역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기를 초이스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여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예. 제가 그러니까 그 비행기 소음 같은 게 혹시 있을까? 그런 것 신정동 때문에 여기는 비행기 소음 없어요. 신월동이 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있는 거고, 여기는 네. 그렇게 없습니다. 이쪽은. 그래요? 예, 예. 낮게 비행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이긴 하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아요. 신월동 저 안쪽에 가시면 좀 심각하거든요, 거기는. 근데 네네.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여기는. 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역의 가치로 좀 따져봤을 때 부천, 여월보다는 신정 뉴타운이 조금 더 가치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이 분양 공고 나는 대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투자 목적뿐만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도 부동산 관련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전화 상담이나 방송 상담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신한선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안내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세미나 들으신 분들이 방송에서 안 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방송은 제가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 관계상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세미나 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사실은 방송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에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고 지난주에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 누군가는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프리미엄 형성이 돼서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다고 막 급하게 다가가서는 안 될 일이지만 지금 한 1년 전부터 준비했던 분들이 이미 한라산을 당겨갖고 할 시일을 당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빨리빨리 정보를 얻어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차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는 게 아직 분양권하고 아파트 시장으로 너무 몰렸기 때문에 거기에 틈새 공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지금 투자 타이밍이 맞고 우리가 세미나를 듣게 되면은 이게 왜 투자 타이밍이고 나는 어느 선상에 서 있는지 어느 위치인지 분명히 베이비 부모 세대들 입장에서 입장 정리가 정확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부동산을 살 때 세금을 정리해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싹 정리를 해드립니다. 세미나 때. 네, 방송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번 세미나 다음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예약 문의 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 선착순으로 좀 접수가 되니까요. 꼭 예약 문의 주시고 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신한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끝도 없이 올라가는 임대료 때문에 좀 마음고생이 심했던 임차인들이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건물주에게 좀 당근 전략을 제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앞으로 좀 임차인들이 마음 놓고 정말 장사를 하게 될 수 있을지 이와 관련된 소식 조금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와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광고 효과를 노리고 들어오는 어떤 그 임차인들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고 마이너스여도 임차를 놓고 가는 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강남역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성수동도 난리죠. 성동구 쪽도. 왜냐하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트렌드가. 그 어떤 테마거리나 이런 게 형성이 되면서 수요자의 레벨이 높으신 분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잘 쓰는 분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브랜드를 광고 효과로 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영세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수익을 내고 이렇게 겨우겨우 이제 살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마련을 했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PPT 파일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임대료 인상 자재 건물주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많이 있죠. 대표적인 데가 뭐 세로숲길, 가로수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강남역은 뭐 말도 못하죠. 그 강남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노래가 유행을 하면서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이 구경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예 그냥 마이너스가 나도 뭐 1억, 2억을 주고 아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광고 효과인 거예요.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서 일반 임차인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임차인들을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건물주한테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용적률까지 완화한다. 이 용적률 완화 상당히 기가 솔깃한 얘기죠. 지금 이런 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장기 안심상가를 모집 공고를 냈었는데 11개 자치구에서 47개 건물주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총 6억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서울시가 최초 5년 이상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상가 건물주 대상 1개, 건물당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2,260만 원까지 리모델링 차등 지급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겁니다. 우리가. 거꾸로 역으로 보면은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그 임차인이 적용받는 거,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는 게 한 61개 정도 되고, 강서구도 16개, 은평구 13개, 성북구 11개, 영등포구 9개, 금천, 양천, 그리고 용산구 7개, 강남구, 관악구도 6개, 성동구도 4개. 총 해가지고 임차인들이 지금 혜택을 보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장기 안심상가가 신청한 11개 자치구 47개 건물주에게 6억 2천을 지원하기로 한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지원 범위는 어떤 거냐고 보시게 되면 건물의 내구성, 향상, 목적의 보수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방수, 단열, 창호, 내변.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리모델링 하는데 돈을 지원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임차인들을 뭐 아낀다는 차원은 있겠지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대신에 건물주가 이걸 받고도 인상을 무리하게 한다 그러면 이에 대한 또 이자라든가 위약금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이죠. 뭐 임차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지 않고 서울시가 조금 관여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번에 연결되어 있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땡큐한 일일 수밖에 없겠죠. 상당히 감사한 일이긴 하겠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 상가가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 곧 있으면 인플레에 따라서 상가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특정 지역에 대한 이야기지만 상가 자체가 월세 수익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세금적으로 따지시게 되면 3억에서 4억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분리과세 되는 만큼 준비를 한 나머지를 상가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금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무조건 상가 또 운에 좋다고 또 돈 많이 번다고 들어가시는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의료보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주택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상가가 이렇게 지금 화랑을 겪으면서 또 3년, 4년이 지나게 되면은 상가 시장에 붐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지금부터 3년 있다가 붐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지금 저랑 이야기하신 분들 한번 지켜볼게요. 같이.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720만의 베이비 부모 세대가 쏟아지면서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한 3억 정도 퇴직금을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요. 한 3억을 놓고 3억은 융자를 빼고 보증금 5천에서 1억 받는 7억에서 8억짜리 상가를 가장 많이 사시게 되실 겁니다. 왜 또 상가를 사시게 되냐면 더 이상 A급 주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오피스텔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땅이 비싸서. 얼마 전에 사업했던 현장지라든가 현실적으로 평당 뭐 한 6천이었던 데가 지금은 9천만 원 평당 땅가격이 올라가 있고 우리가 3천만 원 정도 주고 산 뭐 지역의 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이제 5천만 원 갑니다. 그것은 결국 물가의 상승이 아니라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플레보다 훨씬 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얘기하고 수요자의 레벨이 높다 보니까 따라와서 가격 상승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을 때 같이 기름에다가 불 붙는 격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주택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현상이 생기면서 상가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잘 알고 오늘 한번 뭐라 그러죠? 이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하지만 상가 투자에서도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상가 투자와 주택 투자 또 고민하시는 분들 투자하시기 전에 꼭 세금이나 건강보험 관련 부분까지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도움 드리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신하선 대표님께서도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네.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저기 방화동, 네. 방화동에 있는 한진 로즈힐 아파트를 네.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구입하는 것이 어떨지 아니면 앞으로 전망 같은 거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한진 로즈힐 아파트.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네. 계시는데 실거주 네. 목적으로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실거주도 되고, 될 수 있으면 투자도. 그렇죠. 실제로 네. 내가 살면서 앞으로 가치까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신 것 네네. 같아요. 자, 전문가 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네, 잘 보고 계실 테니까 더 친절히 해드려야죠. 네. 자세히 해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개화산역에서 거리는 좀 있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서 이렇게 좀 떨어져는 있는 곳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방화동이라든가 개화산역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도를 조금만 이제 줄여볼게요. 제가 줄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지냈던 너무 줄였네요. 네. 다시 한번 제가 클릭을 할게요. 네, 다시 한번 지도를 조금만 줄여보면 네,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여기 지금 개화산 이쪽 동네에 있는데 네. 옆에 보시면 마곡지구가 이렇게 있죠. 마곡지구. 16만이 앞으로 이제 입주할 곳인데 입주자의 여기 오시는 어떤 유동인구에 비해 주택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여기 지금 마곡지구가 이제 여기도 뭐 9억대 이상 확 찍었어요. 지금 10억대 이제 올라가고 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밀려나가는 분들이 계시겠죠. 바깥쪽으로. 네, 이런 분들의 수요자가 오면서 집값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요자를 땡겨오기엔 무리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쪽에서 입주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엄청 이제 입주가 막 들어서겠죠. 뭐, 현실적으로 조금 더 지금도 뭐 이제 스타트 한 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입주를 하면서 밀려난 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돼 있거든요. 수요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집이 상당히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수요자들이 몰려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시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이 얼마죠? 25평은 3억 7천 정도 하고요. 3억 7천. 네, 32평은 4억 2, 3천 정도. 예. 그렇게 하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돼서 요즘 32평을 사는 게 나을까.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보자 그러면 가격 차이가 네. 한 7천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죠? 네네. 네. 이것은 원래 보통 평형이 25평에서 30평이 되면 1억 정도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네. 이 둘 중에 하나를 구해자 그러면 저는 30평대를 살 거고요. 그리고 네네. 더 중요한 건 이 개화산역에서 전철역 가까운 곳에 이 정도 가격이 있어요, 물건이. 예,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기왕이면 전철역 가까운 쪽에서 아파트를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지도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보시면 조금만 키워서 다시 이쪽으로 끌고 오면 이쪽 네. 근처에 제가 뭐 어디라고 이야기하긴 그렇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어딘지 나오네요, 그냥. 그죠? 예, 네. 방송 자주 보신다니까 제가 찍어드렸어요. 자, 네. 보시면 자, 네. 초등학교, 고등학교 굉장히 좋죠? 네. 네, 이쪽에서 아파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철역 가까운 쪽으로. 기왕이면 그렇게. 굳이 거기 갈 필요 없고 비슷한 가격에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좀 답이 되셨을 것 같아요. 지역은 네, 잘 감사합니다.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를 조금 더 역 가까운 곳으로 또 학군까지 잘 갖춰져 있는 다른 아파트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현장 가셔서 방문해 보시고 좀 또 도움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저기 고양시에 있는 네. 원흥하고 향동 쪽 네. 아파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아파트 어. 좀 보고 계세요? 예, 저기 원흥에는 지금 올해 9월 달에 입주하는 호반 베르디움 있고요. 네. 향동은 이제 7월 달에 전매가 풀려요. 그래서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인데 둘 다 분양권을 살려고 하는데 네. 원흥은 지금 프리미엄이 한 7천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향동은 아직 전매가 안 풀려가지고 아마 풀리면 거기도 7, 8천 정도 피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떤 걸 구매해야지 투자 가치가 더 있는지 지금 원흥 쪽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해서 네, 문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양시에 지금 두 곳의 아파트 분양권을 보고 계시는데 실거주 목적은 아니시고 투자 목적이신 거지요? 네. 네, 원흥지구 그리고 향동지구 과연 어떤 아파트가 좀 투자 목적이 강한 곳일지 자,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이제 분양권을 사시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네. 자,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지구,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원흥지구에 있는 아파트, 사실은 원흥지구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제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원흥이라고 하면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겠죠. 뭐 전철이랑 가깝거나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기존에 있는 원흥지구의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향동지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향동지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향동지구. 자, 우리가 지리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요. 수색 바로 옆에 붙어있는 향동지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색 밑에는 뭐가 있어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상암동이 있죠. 상암동. 경기는 경기인데 서울 근접 경기라는 겁니다. 향동지구, 향동지구. 거리로 봤을 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를요. 위치적으로 이제 특성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가 서울시, 여기는 강남, 여기는 앞으로 이제 용산 1등, 강남 1등 해가지고 여기에서 얼마나 머냐,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프리미엄 형성이 되게 돼 있고 아파트 가격이 1,000이냐, 2,000이냐, 3,000이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너무 멀면 멀수록 싼 거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싸지죠. 현실적으로 지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향동지구는 여기 있는데 원흥지구는 여기 있어요. 어떻게 더 가까워요? 향동이 향동. 훨씬 더 가깝죠. 그죠? 그리고 삼성지구보다도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사실은 김포 한강 신도시가 지금 현재 1,200만 원대 가고 있고요. 지금 망월동 평당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향동지구. 한 1,300, 1,400? 평당? 예. 3,000이요? 예?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평당. 아니에요. 평당. 평당 분양가가 그때 1,300 정도 했거든요. 그렇지. 1,300. 예. 예. 1,300이고 프리미엄이 얼마부터요? 거의 한 프리미엄까지 1억 하면 얼마예요? 한 2,000 돼요? 2,000 안 그 정도. 되죠? 네. 예.
현실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떼돈을 벌거나 그건 아니지만 지금 분양권 자체로 봤을 때 저 멀리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가 1200대 그리고 여기 양천구 신정 쪽이 또 2500대 막 이러잖아요. 신월동이 지금 2200만 원대. 그럼 얘가 1700, 1800 이상 가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남 미사가 1600, 1700 한단 말이에요. 서울 근교랑 저 멀리 떨어진 곳이. 그러면 여기 지금 향동지구가 가격대가 그거보다 조금 더 괜찮다 싶으면 먹을 게 남아있다는 뜻이죠. 얘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서울 근교에 가까운 분양권, 시립주 해도 되는 곳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랑. 그래서 서대문구랑 붙어 있는 곳인데 어쨌든 향동지구를 저는 투자를 하겠습니다. 네. 아, 저기 근데 원흥 쪽에 이케아가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차예요. 뭐 크게 밑에 쪽에. 네. 도움이 안 되나요?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수요자가 여기는 10명이면 여기는 1명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좀 시원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두 지역 중에서는 향동지구에 투자하실 때 좀 투자 가치가 더 높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 어느 지역이라도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네, 저기 미사리에 네. 프리지오 2차 하고요. 네. 미사역에 있는 호남. 호반 아파트. 네, 호반이요. 네. 실거주 거기하고 둘 목적으로 중에 어느 거 투자를 할까? 네. 상담하고 싶어요. 네, 지금 미사 강변 신도시에 2개의 아파트 보고 계시는데 투자 네. 목적이신 거예요? 혹시 아니면 실거주 목적이신 거예요? 투자요. 투자 목적으로. 자, 네. 미사 강변지구 푸르지오 아파트와 또 호반 아파트 2개를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곳이 조금 더 투자 목적으로 좋은 곳일지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사지구 오늘 많이 물어보시네요. 제가 이제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지금 미사의 푸르지오 아파트, 미사 강변 푸르지오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 미사 강변 푸르지오. 왜 이걸 지금 좀 일찍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네. 또 하나 이름이 뭐죠? 호반에 아직 분양 안 한 거예요. 호반 시티 플레이스. 이 물가 쪽에 있는 건가요? 네? 종합운동장 쪽이요. 종합운동장? 네. 그렇죠. 이쪽에 있는 거? 네. 예. 그럼 지금 사실은 전철역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요? 아니, 지금 이 둘 중에 전철역 가까운데. 미사역이요. 예, 미사역 둘 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푸르지오 2차 있잖아요. 1066세대 있는 거 그건데요. 선동 교차로 있는 데 있는 거. 그러니까 전철이 그거 가까운 거를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전철역 먼 데보다도. 네. 왜냐 옆에 이제 어쨌든 뭐 고등학교도 있고 뭐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교육적으로 되어져 있지만 여기는 좀 중심 상업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상가랑 껴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전철역 가까우면서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잘 돼 있는 게 내가 들어가는 거보다는 내가 팔고 나올 때 수요자가 더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자가 더 많은 이곳을 하시는 게 훨씬 낫죠. 네. 네네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철역 가까운 데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저쪽에 있는 그 선동에 미사 IC 선동 교차로 있는 쪽에 네. 푸르지오 2차 있잖아요. 네. 그쪽에는 어때요?
그 강변 도로 이렇게 보인다고 하던데 미사 강변 고등학교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원래 하남지구에다 투자를 하실 거면 민간업체 해야 되고요, 일단은.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철역 가까운 데가 훨씬 더 좋고요. 그 안에서 한번 잡아보시고 지금 뭐 이 안에서 어떤 게 싸냐 그런 거 없어요. 가격 오를 만큼 다 같이 올랐고 떨어지지도 않고 전철역 가까운 데 수요자가 굉장히 많고 여기 투자해갖고 손해보지는 않지만 마이너스는 안 나요. 그렇다고 많이 뛰지도 않습니다. 지금 오를 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올해 말에 얼만큼 더 점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얘를 투자해갖고 떼돈을 번다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7, 8억짜리 투자, 4억짜리, 5억짜리, 6억짜리 투자하시더라도 취등록세가 있기 때문에 경비만큼 올라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 말쯤 되면 한 번 더 점핑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전체 지도가 한 번 더 다 같이 올라갈 거냐를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한번 재작년에 113 대책 이전에 전체적인 지도가 점핑을 했거든요. 8,700가구가 이주를 하면서. 근데 이번에 올해 말에 15,000세대가 이주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점핑할지 지금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나 투자해서 실입주 하시긴 좋고요. 투자하기 막 대단히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현재. 본인이 투자해서 떼돈 벌 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서 고른다고 치면 전철역에 가깝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간업체 쪽으로 가시고 애들 초등학교 SH공사보다는 민간 쪽이 훨씬 더 나아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크게 수익을 볼 만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떨어질 염려는 없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투자하실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짚어드렸습니다. 민간업체 그리고 또 지하철과 가까운 곳에 투자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찾아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자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로 문의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볼 텐데요. 조금 크게 문의를 주셨어요. 뒷번호 265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자 한강변에 투자 금액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갭 투자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강변에 갭 투자 3천만 원 할 곳이 정말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이게 W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제 딱 W자죠. 그래서 이게 한강 라인이다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서울 중심구 강남구의 길 건너 있는 쪽과 용산구의 길 건너 있는 쪽을 살펴보시면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쪽에서도 길 건너를 또 보셔야 되겠죠. 거꾸로 서로가 같이. 보시게 되면 다 아파트예요. 전부 다 아파트. 근데 아파트 투자가 보통 투자를 하시게 되면 뭐 7억에서 8억 현찰이 있어야 되고 뭐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용산 이촌동 쪽으로 가시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재개발이라는 곳으로 연결된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 자양동이라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이쪽에다가 아마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구역 지정이 안 돼 있지만 자양동이라는 곳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이 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길 건너가 강남구다 보니까 집이 13억, 14억, 15억, 20억 이러기 때문에 빌라 자체가 아예 없는데 이쪽 라인에 빌라가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지분이 최소한 3평, 4평 정도 돼야 되는데 3천만 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하셔야죠. 그리고 대신에 이거를 뭐 내년에 당장 튀기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10년 정도 보유하시겠다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강은 국가의 수건 숙제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셨을 때 언제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시장이 바뀌면서 계속 한강변에 대한 발표를 하죠. 이번에 박원순 시장께서도 20억 용역발주 해가지고 한강변 발표를 했지 않겠습니까? 관광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국가에서 개발을 해야만 하는 곳이 한강변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지금 이제 곤돌라가 설치되고 관광이랑 연결되는 집중적인 게 있기 때문에 5년만 지나도 이쪽에다 물건 살 수 없는 타이밍이라 만약에 물건이 있다 그러면 투자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지금 투자해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도 또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분은 3, 4평 정도 가지고 있는 곳이어야 하고 자양동에 또 장기로 좀 10년 정도는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하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전화 상담이나 조금 방송 상담으로는 좀 부족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6월 7일과 또 10일 다음 주 수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7호선 노년역 근처
서울시청초에서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이 세미나 안내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고 바로 여기서 예약도 도와드리니까요. 선착순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예약하시고 오셔서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 가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